오늘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하지만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중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중독성 물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코카인일까요? 아니면 헤로인?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중독은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에 중독되어 있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깊은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사랑은 영혼의 산소와도 같은 것이기에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우리를 질식시킬 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가 두려울 때마다 그것이 마치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여기고, 결과적으로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ADHD가 있어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에 등등의 이유를 찾아내죠. 이러한 이유들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변명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트라우마는 문신이 아닌 멍과 같은 것입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치유되기를 원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가 일종의 정체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우울증 환자야 라는 식으로 자신을 정의하게 되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마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존재이지 문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별입니다. 구름이 지나가는 하늘을 보세요. 하늘은 구름이 아닙니다. 구름은 지나가지만 하늘은 그대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는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나 감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문제는 마약과도 같습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나는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대항하기 위한 마약 말입니다. 심지어 나는 정말 엉망진창이야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나를 안심시켜줘, 사랑해줘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또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 중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문제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문제를 정당화하고 그것을 우리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심지어 그것을 통해 타인의 관심과 연민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더 나은 관계, 더 큰 성공, 더 깊은 평화?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할 때 그것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경고가 되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본보기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경고가 되고 있다면 그것을 본보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그런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이야기, 즉 역전승의 스토리가 됩니다. 인생에서 이야기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이야기를 통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신과 세상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실이 달라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영원히 실패할 운명이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준다면 그것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그것 또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기술을 마스터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취의 과학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것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이것은 전략과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싶다면 따라야 할 특정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마스터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생명체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게 하는 것도, 끝내게 하는 것도 감정입니다. 결혼하게 하는 것도, 이혼하게 하는 것도 감정입니다. 인류의 모든 큰 변화는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너무 적은 감정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너무 강한 감정은 우리를 압도해버립니다. 마치 자동차의 연료와 같습니다. 연료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고 너무 많으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감사함에서 시작됩니다. 10억 달러가 있고 사랑스러운 세 자녀가 있고 아름다운 배우자가 있다고 해도 감사함이 없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걱정과 좌절 속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걱정과 좌절로 가득 찰 것입니다. 진보를 이루면서도 여전히 걱정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찾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메커니즘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항상 위험을 경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메커니즘은 종종 우리를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로 이끕니다. 삶을 다르게 살기로 결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상태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절대 화나거나 좌절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단지 그런 감정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 아름다운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과 나 자신에게 가치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루의 90%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나머지 10%는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시간을 긍정적으로 보내면서 가끔은 솔직한 감정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은 인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집중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잘못된 것에 집중하면 잘못된 것은 언제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집중이 의미와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우리 삶의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대부분의 성취자들은 진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항상 다음 단계를 생각하죠. 이것은 훌륭한 자세입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보가 있든 없든 현재 순간에서 좋은 것을 찾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다른 연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신감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평생 여러분이 쓸모없다고 말해도 여러분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난 내 삶을 성공시킬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평생 여러분이 아름답고 똑똑하다고 말해도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어려운 일을 해내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파이어워크 불 위를 걷는 체험을 수년간 해온 이유입니다. 한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을 때 우리의 뇌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면 다른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장되면 여러분의 세계도 확장됩니다. 삶에서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끝납니다. 이것은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진실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끝난다는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감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다음에 올 것은 항상 더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열정은 천재성의 시작점입니다. 충분한 열정이 있다면 다른 누구도 찾지 못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였습니다.